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반면 다른 이들은 평생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궁금하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깊이 간직한 비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정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불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할 7가지 비밀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비밀은 여러분의 재정관과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창에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적어보세요. 미래형이 아닌 완성형으로 꼭 적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쓰세요.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주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의 의지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1. 당신의 재정 상황을 숨기세요. 옛날 중국 청나라 시대 한적한 마을에 젊은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쇠를 두드리며 성실하게 일했고 이웃들과 차 한잔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골동품 상인이 그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상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놓인 오래된 주전자였습니다. 상인은 그 주전자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청나라 시대 최고의 장인 왕이핑의 작품입니다. 일만 위안에 사고 싶습니다. 대장장이는 처음에 이 제안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평범한 주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사도 하지 않던 이웃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멀리 사는 친척들도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을 광장에서 망치로 주전자를 박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를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밤중에 상인을 만나 주전자를 2만 위안에 팔았고 깨뜨린 것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주전자였습니다. 이후 대장장이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밀금고에는 넉넉한 여유가 있었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0세까지 장수하며 평온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당신의 부가 커질수록 그것을 지키는 방패도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순수했던 관계가 이해관계로 변질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면서 조용히 자신의 부를 쌓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지혜입니다. 2.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퇴출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모두가 그의 실패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드러내는 대신 그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NEXT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픽사를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훗날 그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내가 느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면 나는 결코 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12년 후 그는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컴백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활로 기록되었습니다. 잡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 좌절, 실패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마치 상처를 계속 긁어내어 더 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의 재기를 준비하는 시간,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당신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동정이나 조언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서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어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3.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마라.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그는 1982년 자신의 투자 판단이 완전히 빗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멕시코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했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달리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는지 계속 생각했죠.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투자 일지를 읽어보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실수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피드백일 뿐이라는 것을요. 달리오는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그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것이 브리지워터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산으로 여깁니다. 각각의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브리지워터는 1,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되었습니다. 달리오는 원칙 프린서펄즈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공유했고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의 성공을 볼 수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발목 잡혀 있지 마세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4. 불평하지 마라.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 오뚜기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던 시기였죠. 당시 함영준 회장의 친구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게 현명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우리 회사는 유일한 희망이야. 내가 포기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지? 함영준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식품회사 사장은 달랐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 라며 불평했고 결국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오늘날 오뚜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IMF 시기에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명준 회장은 후배 경영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현실을 탓하며 불평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에너지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환경이 아닌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평하는 대신 행동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불운한 말을 하지 마라.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는 자신의 저서에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 유망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주목받았지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이런 성공이 오래갈 리가 없어. 그는 실제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갔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을 예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곧 파산할 거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고 심지어 좋은 수익이 날 때도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5년 후 그는 완벽한 투자 판단을 하고도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정적인 말버릇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좋은 투자를 너무 일찍 정리해버리거나 과도한 위험 회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자신의 불운을 예언하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에 동의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투자를 해왔지만 한 번도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불운으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스는 이런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자기암시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난 절대 성공 못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운한 말은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한 번의 발언이 당신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현실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리고 꼭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고 댓글로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성공했다와 같은 문장을 현재 완성형으로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말하고 쓰는 언어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유명 투자자 피터 린치의 회고록에서 인상적인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연속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TV 프로그램과 잡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고
심지어 경쟁사의 실적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태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쟁사들은 그의 거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그의 모든 투자 결정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결국 작은 실수 하나가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심입니다. 성공은 마치 향수와 같습니다. 향기를 맡는 것은 좋지만 마시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리스트 존 도어도 비슷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다음 혁신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직원들에게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첫날처럼 겸손하게 일합시다. 성공을 과시하는 것은 마치 밤하늘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주목을 받겠지만 동시에 모든 이의 표적이 됩니다. 질투, 시기, 그리고 악의적인 경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자만심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집니다.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7. 가족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대기업 임원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한 기업인은 자신의 성공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가정사를 회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 상무님이 계셨는데 뛰어난 실력자셨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술만 마시면 가정사를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그 상무는 처음에는 주변의 신뢰를 받았지만 점차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진행한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점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사생활과 업무의 철저한 분리를 꼽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성장한 김 씨의 사례입니다. 1980년대 초 우리 가게 옆에는 더 잘나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를 자주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직무능력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개인적인 가정사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사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면치레가 아닌 삶의 지혜였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신 한 상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에 철칙이 있다면 첫째도 가족 얘기 안 하기, 둘째도 가족 얘기 안 하기입니다. 가게에선 항상 우리 집은 참 복받았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당신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평판도 지키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입은 일단 열리면 멈출 수 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사는 오직 당신의 가정에서만 다뤄져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부자의 기운을 담은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